최광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짐에 일부 지역이 집값이 뛰고 있다는데 어떨까요? 제가 사실 시장 전문가가 제가 아니라서 네. 이건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이게 규제 완화 이런 부분 기대감 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은 네. 그동안 이제 이 집값이 왜 올랐느냐 이런 부분에서 규제 때문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규제를 없애고 시장 그 원리 공급 확대하고 이런 부분을 원래 돌아가게 되면은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가격이 이렇게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참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살짝 어떤 징조가 보인다고 막 뛰어드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금은 그냥 기대 심리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전세 사기 예방법 그 중에서도 임대인을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세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전세 아니면 월세다 인생이 그러는데 네. 그만큼 이게 전세 형태로 주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크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면 이 전세 보증금이 또 전 재산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고가 나면 정말 인생에서 큰일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게 조목조목 따지는 오늘 그런 시간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권리자 예를 들면 집주인이 혹시 사기꾼이 아니냐 또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대리꾼이 없는 사람이 나온다든지 네. 그런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게 조금 생소한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의 전세 사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일어나는지 그런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세 사기 예방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를 얘기해 주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신탁된 부동산이 뭔가 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야말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믿을 신 맡길 탁 네. 이래가지고 믿고 믿고 맡기는 그런 소유권을 이제 신탁 회사에 맡겨서 어떤 건설 사업 같은 걸 할 때 건설 사업에서 자금이 이렇게 투자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신탁 회사에 소유권을 맡겨두고 자금 투여하는 사람들이 그걸 신뢰하고 자금을 투자해서 좀 규모가 큰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꾸려진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을 이제 신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담보와 약간 비슷한 구조일 수도 있는데 담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자기 자본만 가지고 뭔가 부동산 사업을 예를 들면 이렇게 10층짜리 큰 오피스텔 이런 부분을 지을 때 땅 가진 사람 또는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돈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가 큰 사업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 일종의 빌려서 사업을 하고 대신에 이제 저당권 설정해 주고 땅에다가 네. 이런 식의 이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소유권 자체를 신탁회사에 맡겨둠으로써 그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잠시 이전하는 것이다 이런 건데요. 네. 시행사가 자기 소유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신탁사에 맡겨서 네. 진행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금 조달 네. 이런 필요해서 한다는 거죠. 예, 자금 조달,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금 조달인데요. 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신탁을 안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자금 조달을 하고 저당이라는 방법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저당권은 소유권 자체는 어쨌든 토지 주인, 시행사 이런 형태 시행사 앞으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시행사나 토지 주인의 어떤 채권자가 공사 도중에 땅을 집행을 해버리면 그렇죠. 강제 집행을 해버리면 그 사업이 이제 좌초될 수 있는 네.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신탁회사로 아예 소유권을 넘겨두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 훨씬 더 이제 안정해진다는 겁니다. 대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보면은 이제 소유자가 그 신탁사 이런 것이 많아요. 이런 경우가 좀 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신탁사로 소유권 이전한 상태에서 임대차 사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규모가 좀 있다 싶으면은 요즘은 신탁회사에 맡겨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신탁회사로 있는 상태에서 분양이 되기도 하고요. 매매 네. 형태로 분양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상태에서 임대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신탁 사업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신탁회사로 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왜 사기가 발생하고 있냐면 실제 소유권이 그 신탁회사가 아니고 네. 그 시행사나 토지 주인이 실제 소유권자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잘못된 믿음 네. 이것 때문에 신탁회사의 어떤 그 허락이나 동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그냥 시행사하고 무턱대고 계약하는 시행사하고 무턱대고 임대차 계약하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증금을 그냥 줘버리는 그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낭패가 되는 거죠. 근원적으로는 등기부상의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인식은 그래도 뭐 분양자 시공사가 주인이지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만 임대차 계약을 하다가 당하는 수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네. 실제로 또 이제 우리가 뭔가 임대차 계약하러 그 현장에 가보고 또 모델하우스에 가보고 이렇게 하면은 다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분양회사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아니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업 목적 때문에 그냥 잠시 맡겨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다 분양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고 계약하고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돈 붙이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감언이설로 속이는 거죠. 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소유권 자체가 일단 신탁회사에 있고 네. 또 계약상으로도 신탁회사와 그 분양회사 또 시행사 이런 계약상으로도 그 신탁회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임대차 계약할 때 뭐 다 신탁회사 동의를 얻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계약상으로도 다 그렇게 모든 것이 신탁회사 위주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시행사하고 이 신탁회사 사이에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소유권 넘기면서 신탁하면서 굉장히 두툼한 계약서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거래하는 소비자들은 그걸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데 네. 알 수 있습니다만 일단 보통 그걸 안 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시행사하고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불러 돈을 주고 하다가 사고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신탁 계약서인데요. 네. 그 신탁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신탁 원부라고 그래서 네. 신탁 원부라고 하는 그런 문서에 등기되는 그런 구조로 가지면서 네. 그걸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이제 구조를 짰습니다. 네. 그래서 신탁 원부를 떼보면은 이게 뭐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누구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잘 안 보는 게 그렇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시행사하고만 그냥 그 독대 거래를 하다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이신데 결국은 신탁 회사가 주인인데 법적 소유주인데 네. 그쪽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입금을 안 하면 보험 뭐랄까 그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네. 근원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또 등기부나 마찬가지인 신탁원부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분양회사를 믿고 보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보호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사기든 사고가 나는 경우든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뭘까요? 일단 신탁돼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은 권리는 신탁회사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정답인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 등본은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이제 상식화되어 있는데 신탁이 된 경우에 신탁 원부까지 발급받아서 거기에 첨부된 계약서라든지 뭐 요약사항 살펴보고
이런 것까지 하는 경우는 아직은 일반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그 신탁 자체를 조금 낯설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일단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인터넷 같은데 그 젖어 있다 그러나요? 쉽게 생각을 하니까 인터넷으로 떼서 나오는 거 말고 그냥 신탁 공부 같은 경우는 등기소를 직접 가야 되는데 네. 그런 가는 거를 좀 번거로워하고 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머지 부분을 좀 못 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대1 두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만 해도 굉장히 법적으로 골치 아픈데 한 명이 더 끼면 삼자 관계가 돼버리면 네.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정말 말도 못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머리가 아파지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단순하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은 네. 일단 소유권 자체가 신탁에서로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그걸 좀 이렇게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만 좀 염두에 두셔도 큰 사고는 좀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신탁 원부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기재도 가능한가요? 예, 이게 중요한 그 양자 간에 이제 신탁은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 있거든요. 네. 신탁자, 신탁을 맡기는 사람, 음. 그다음 수탁자가 신탁 회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우선 수익권을 좀 가지게 된 이런 사람들의 권리관계들이 좀 망라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임대차 관계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한 어떤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어떠해야 된다. 돈은 누가 받아야 되고 동의를 꼭 신탁회사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은 거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우선 변제권자 이런 것들 기재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고 내 임대차 보증금이 안전할까 이렇게 좀 비교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신탁 공부 한번 떼보신 분들은 좀 많이 놀래들 하세요. 왜냐하면 우선 수익권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몇십억 정도가 아니라 100억 단위로 이렇게 돈이 돼 있는 걸 보고 네. 야 이거 내가 내 돈 넣어가지고 이게 과연 보호받을까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겁을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돈들이 많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동의를 해주고 신탁회사가 어떤 안전장치, 예를 들면 요 돈 보증금 넣으면 또는 분양받으면 요런 부분은 다 풀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확답을 주지 않는 한은 그게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것도 한계가 있네요. 저기 신탁 부동산의 사기 사례 같은 것들 좀 있을까요? 네, 이게 많이들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할 만한 사건이 이제 부산의 영조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 영조주택 사건요? 예.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제 부산 강서구 명지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 건설사 영조주택이 영어도시마을을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탁 회사를 끼고 이제 분양을 해서 이미 다 신탁이 돼 있는 그러니까 땅도 신탁이 되고 그다음에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지어진 건물도 신탁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모르는 그 수백 명의 어떤 분양자 이거는 이제 임대차 사기가 아니라 그 분양 사기인데요. 네. 그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분양회사 말만 믿고 신탁 원부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분양회사하고만 계약하고 네. 그다음에 분양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버리고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그런 사건인데 결국은 이게 그분들이 분양받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 집에 그냥 아파트에 들어가서 점유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그것도 이제 수백 명씩이나요.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신탁 회사에서 소유권자 아니겠습니까? 신탁 회사에서 나가라라고 네. 하는 명도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결국은 다 입주민들이 패소해서 명도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네요. 네. 이 신탁 관계에서 신탁 원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때문에 이 사기를 당하셔서 분양회사 말에 넘어가서 이쪽에다가 돈을 다 주고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큰
대량의 손해를 입으셨어요. 게다가 이게 수백 명에 달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의 이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이 얘기만 좀 들으셨다면 네. 이 사기를 좀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벌써 거의 한 10년 된 사건인데요. 10년 네. 전의 사건인데, 점점 이제 그 신탁에 대한 인식들이 이런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낯설어 하기 때문에, 네. 또 더구나 신탁원부가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그 두 번째 시간